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오늘 저는 골든스테이트와 덴버 경기를 중계를 했고요. 스포티비로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열렸습니다. 자, 이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자, 우선 레이커스는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었습니다. 4연패 이후에 2연승을 내달리게 됐고요. 지금 레이커스는 뭐 덴버 너게츠,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 또 휴스턴 로켓츠 등등과 아주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죠. 자, 레이커스가 이대로라면 뭐 4위, 5위가 가장 유력하고 뭐 2위, 3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르브론 제임스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승률을 높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린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오늘 레이커스 돈치치와 리브스가 펄펄 날았습니다. 돈립 하니까 뭐 약간 돼지 갈비뼈 같기도 한데, 자, 2연승 기간 동안에 이 두 명이 진짜 펄펄 날았어요. 2연승 기간 동안에 무려 112점을 합작했습니다. 팀이 뭐 두 경기에서 224점을 충분히 합작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본다면, 야, 112점. 이 두 명이 팀 득점의 50%가량을 그냥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돈치치는 두 경기 도합 54점. 물론 오늘 경기 야투 20개 중에 15개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또 볼륨을 만들어내면서 33득점, 21득점.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58점 넣었습니다. 두 경기에서 28득점, 30점. 르브론 제임스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르브론 제임스가 가져가야 할 유시지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록의 크기들을 채웠어야 됐는데, 야, 돈치치와 리브스가 펄펄 날았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는 피닉스선에서 40분 뛰면서 33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8개, 스틸 2개.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는 34분 뛰면서 21득점,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14개, 스틸 3개. 두 경기에서 스틸도 5개나 뽑아냈습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의 활약도 굉장히 훌륭했죠. 네, 피닉스선의 28득점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6개, 스틸 2개. 그리고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전 36분 뛰면서 30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 제가 어제 피닉스랑 레이커스 경기를 중계했잖아요. 백투백이었습니다. 네, 백투백인데 돈치치와 리브스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면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나고 있죠.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나서지 못하고 있고, 또 레이커스는 8일 동안 6경기를 치르는 일정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힘겹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4연패 이후에 2연승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죠. 다음 주까지도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루이 하치무라에 이어서 르브론 제임스도 빠졌고 잭슨 헤이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면서 레이커스가 4연패 늪에 빠졌었습니다. 8연승 이후에 4연패였기 때문에 연승이 끊기자마자 연패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고, 실제로 4연패 늪에 빠지면서 순위 싸움도 좀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곧바로 2연승을 달렸고, 그 중심에 뭐 돈립 듀오도 있긴 합니다만 달튼 크넥트 같은 선수들도 활약이 좋았습니다. 게이브 빈센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부상을 딛고 돌아온 잭슨 헤이즈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잭슨 헤이즈의 활약이 일품이었는데, 잭슨 헤이즈가 발목을 다치면서 4경기에 전부 빠졌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4경기가 레이커스의 4연패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헤이즈가 물론 뭐 르브론 제임스만큼의 그런 비중은 아니지만 헤이즈가 빠진 4경기를 또 모조리 패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비중이 높은 선수라고도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복귀 전 바로 피닉스 선전이었죠. 29분 뛰면서 19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나 돈치치에게 걸어주는 볼 스크린, 오스틴 리브스와 함께하는 실링 스크린, 온갖 종류의 스크린, 그 다음에 림으로 다이브에 들어가는 능력, 롤 타이밍 전부 다 좋았어요. 거기다가 원래 잭슨 헤이즈는 뭐
패싱 센스라든지 관제탑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시스트도 2경기 도합 6개였습니다. 그러면서 잭슨 헤이지의 가세가 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루카 돈치치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라펠린카 단장과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버티컬 스페이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직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줄 수 있는 선수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마크 윌리엄스를 데려오고자 했었죠. 마크 윌리엄스도 뭐 아주 쭉쭉이죠. 쭉쭉이하다가 또 피켓롤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무위로 그쳤지만 윌리엄스류의 선수를 특히나 리브스보다는 돈치치가 더 선호합니다. 뭐 댈러스에 있을 때도 데릭 라이블 2세 같은 선수와 워낙 잘 맞았으니까, 데니얼 게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 트레이드가 뭐 무위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잭슨 헤이지가 계속해서 뭐 스텝업 하고 있죠. 지금 헤이지 입장에서는 귀인을 만난 겁니다. 헤이지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입신양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런데 헤이지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레이커스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잭슨 헤이지가 현재 상황에서는 도리안 피니스미스, 그 다음에 뭐 제라드 밴더빌트가 있긴 합니다만 이 두 명은 빅맨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또 실제로 빅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하치무라는 좋은 빅 위이지만 현재 부상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런트 코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이즈가 건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또 레이커스의 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자, 오늘 차포된 덴버에 105대 114, 9점 차로 패했습니다. 자, 9점 차로 패하면서 연승도 마감이 됐고요. 오늘 미네소타 역시도 주전 4명이 빠진 인디애나에게 졌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하프타임 때 미네소타가 졌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잡았더라면 워리어스와 미네소타의 승차가 한 경기로 벌어졌을 텐데 또 한 번 좀 여지를 주게 됐어요. 네, 그리고 8위 LA 클리퍼스와의 승차도 한 경기로 줄었습니다. 6위와 7위, 천양지차죠. 네, 그 다음에 7위와 8위도 플레인 토너먼트를 홈에서 하냐 원정에서 하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워리어스가 지금 6위를 지키고 있다가 클리퍼스랑 미네소타에 따라잡혀서 8위로 내려가면 이거는 진짜 사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선 승리가 필요했지만 차포떼고 나섰던 덴버에게 결국 졌습니다. 차포에 뭐 막까지 뗐는데 105대 114, 9점 차로 패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그리고 크리스찬 브라운이 전부 다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헌터 타이슨, 그 다음에 뭐 스펜서 존스, 자, 이렇게 무명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했죠. 전부 다 잘해줬습니다. 특히나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에런 고든의 역할도 좋았는데,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3점을 33개 던졌는데 25개 놓쳤어요. 25%가 안 되는 거죠. 8개밖에 넣지를 못했고 실책이 무려 20개였습니다. 어시스트 24개. 실책과 어시스트의 비율이 뭐 1.1대 1 정도였어. 형편없는 수치였고, 그리고 자유투가 55.6%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유투 32에서 27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자유투 성공률도 75.5%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뭐 던지는 족족 팅팅이었습니다. 자유투가 55.6%면 뭐 9개 중에 4개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 워리어스는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한 셈이었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내일도 경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밀워키 벅스와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이게 홈 백투백이긴 하지만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덴버전도 6탄전이었고 지미 버틀러도 허슬하고 그 다음에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한 서너 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계속해서 지금 허리가 좋지 못해요. 오늘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이었는데 결국 출전을 했지만 안 나온만 못한 그런 퍼포먼스에 그쳤죠. 오늘 스테픈 커리가 36분을 뛰었고요. 버틀러와 디그린 30대 중반을 넘긴 이 두 명도 모두 다 30분 이상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당장에 백투백 세트 첫 번째 경기 승리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출전 시간을 가져간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베테랑들이 너무 많이 뛰었고 또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충격도 입었고 커리는 또 허리 부상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밀워키전은 깔끔하게 쉬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커리는 완전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저점을 찍을 만큼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턴오버 7개에다가 3점도 많이 놓치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너무너무 좋지 못했죠. 자, 스티브 커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팀을 이끌었다.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뛰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이 지쳤고 피로도 쌓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열리는 밀워키 전에 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가 쉬어간다면 버틀러나 그린 둘 중에 한 명에게도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덴버전 커리 성적 진짜 올 시즌 최악이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36분 뛰면서 20득점, 4리바운드, 7어시스트
다른 선수였더라면 충분히 훌륭한 성적이라 볼 수 있지만 커리였다면 달라지죠. 특히나 필드골이 28.6%, 야투 21개 던져서 15개 미스했습니다. 3점 14개 던져서 4개밖에 넣지 못했고요. 10개 미스였어요. 자, 그러면서 3점도 28.6%, 그리고 스틸 3개 기록했지만 턴오버가 무려 7개였습니다. 네, 커리가 뭐 실책이 엄청나게 많은 유형은 아닌데 그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서부 싸움 더욱더 혼전양상입니다. 함께 치열한 순위 싸움 펼치고 있고 똑같이 연승을 달렸던 미네소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졌어요. 인디애나가 주전들 4명을 뺐거든요. 앤드루 네마드를 제외한 4명을 빼고 나섰는데 미네소타가 정말 뼈아픈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한 경기 차이로 간격을 더 벌릴 수가 있었는데 본인들도 지면서 나란히 승차는 제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경기 수를 더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2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더욱더 패배가 뼈아프고, 뭐 워리어스도 마찬가지죠. 2경기 잡았더라면 한 경기, 그 다음에 타이브레이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상황이 좀 쉽지 않게 됐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오늘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와 마찬가지로 최근 8경기 8승 2패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파리 LA 클리퍼스가 3연승 날리고 있거든요. 더구나 노만 파웰이 지난 경기 돌아왔어요. 결국 6위 싸움은 3파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골든스테이트, 미네소타, 그리고 LA 클리퍼스. 자,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은 높지만 직행 티켓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직행 티켓은 6위까지 주어지고요. 7위와 8위, 9위와 10위가 펼치는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워리어스는 반드시 6번 시드 이상이 필요한데 내일 커리가 빠진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브랜든 포젬스키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스티브 커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커리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포젬스키가 들어오는 라인업 완전히 뭐 미러키 벅스전을 포기한 채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토론토, 본인들에게 패배를 떠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지금 뭐 주전들 대부분 빼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커리의 출전과는 별개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여전히 승리를 노리는 게임 플랜을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면에 덴버 너게츠, 에런 고든이 올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쓰면서 머레이와 요키치, 크리스찬 브라운 없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 덕분에 덴버 너게츠는 휴스턴 로켓츠와 승차가 사라지는 동시에 그리고 아래쪽 팀들과의 격차는 더 벌렸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이 두 팀과 덴버 너게츠의 승차가 4경기 반이니까 이 두 팀에게 따라잡힐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레이커스는 경기가 없고 골든스테이트는 미러키 벅스와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커리가 출전을 한다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포젬스키의 몸 상태가 어떨지, 또 반대로 미러키는 카일 쿠즈마를 트레이드로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거든요. 쿠즈마가 언제쯤 팀에 녹아들면서 야니스와 릴라드에게 쏠린 그런 부담을 잘 덜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오늘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리뷰였고요. 저는 모레 여러분과 함께 밤에 또 라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